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나빴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이 그 한일 관계를 수습하는데 갑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의리였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는 게 일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일본에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일본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촉발된 징용공 배상을 둘러싼 문제에서는 완전히 일본이 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징용공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조약에 의해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다 해결된 것이다. 개별적으로 한국 개인이 일본의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할 수 없다.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제조약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노무현 정부도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이 그 약속을 어기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하나는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항상 먼저 배우는 말 아닙니까? 팍타 순트 세르반다. 라틴어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법률하는 사람 또는 외교하는 사람이 항상 배우는 이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조약을 위반했다 이겁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그리고 또 하나를 위반했습니다. 사법자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법권을 마구잡이로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일부 경우에는 종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자재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국가 간의 문제고 여기에는 사법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보기관의 활동을 사법적으로 다루는 데는 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암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납치도 하고 하는 게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기관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한다면은 그 열심히 싸우는 이른바 음지의 전사를 살인범이나 납치범으로 구속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사법자재의 원칙입니다. 더구나 이 법관들은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외교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법자재의 원칙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하면 청구권 또는 이 징용공 이런 것과 관계된 소송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외교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상무시해버리고 김능환이라는 이 돌출형 대법관이 주심을 맡더니 뭐 일설에는 긍북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면서 그동안에 관례로 쭉 유지되어 오던 징용공 배상 권한이 한국 측에는 없다 하는 이걸 깨버리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선고하고 그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걸 확정지음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 또 죽창가를 보태고 또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까지 파기한다고 하면서 고의로 악화시키니까 일본이
이 경우에는 참을 수 없다 이런 된 거죠. 이 경우에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당시 아베 수상이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디 뭐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제로죠. 제로. 이렇게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어 놓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 거기에 부안내동한 김명수, 김능환, 이 3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주 대담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징용공에 대한 배상은 우리가 한다. 우리 돈으로 한다. 우리 정부의 재단 기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 다 공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일본이 성의를 보일 부분이 징용공을 포함한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또 되풀이하겠죠. 과거에 뭐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사과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겠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소하겠죠. 그리고 한일 간에 한국의 정경련, 일본의 경단련이 공동으로 어떤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일 간의 우호 정진을 위해서 돈을 쓴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의 반발은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확전될지 모르겠지만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문재인이 해야 됩니다. 문재인에게 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문재인, 김명수에게 해야 됩니다.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오늘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이건 뭐 전혀 논리도 없고 팩트도 없고 그냥 저질 삼류 운동권 선언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뭐 등등 이야기했는데 그 이하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 이게 1조입니다.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한국 정부도 이걸 뒤집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 대법원이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그때 주심 판사가 김능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강제징용이 느닷없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는 원인으로 등장한 거죠.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이 말도 아닌 이 판결을 뒤집지 않고 그걸 막 또 최종 확정해가지고 테러를 차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눈물겹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법에 대한 찬동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요사이 반일 종족주의 선동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중 감정이 더 강합니다. 과거처럼 죽창가를 앞세우는 식의 선동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사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문재인 김명수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사물을 본다면 문재인 김명수 김능환을 규탄해야 됩니다. 문재인 김명수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성명을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잘못했다는 사과 성명을 내야 됩니다. 양심이 있다면은, 문재인과 김명수가 양심이 있다면은 오늘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성명을 내든지, 그럴 용기가 없으면 침묵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이재명과 손잡고 다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문재인과 김명수가 한다면 이들은 반역자입니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결국 한미 동맹을 깨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동조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계속 주력하고 있는 게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아닙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더라도 한미일 군사협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한반도에서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김정은을 편드는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일 관계의 복원을 반대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과 싸우는 거죠. 감사합니다.